봄, 일반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만물이 소생하고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차며 여리여리한 새싹 채소와 봄나무를 뜯어먹으며 왠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 같은 그런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계절입니다. 바람이 날리면 벚꽃 엔딩, 꽃내음, 봄바람, 봄처녀, 벚꽃총각, 늘봄가든 봄과 관련된 단어들도 살펴보면 생명력, 잉태, 소생, 충만과 같은 새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많죠.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하고 전국적으로 봄을 좋아하는 솔로들한테까지 광역 도발을 시전하며 당당하게 차트 정상에 올랐던 10cm도 봄 노래를 통해 인생의 봄을 맞았습니다. 가을, 일반적으로 9월에서 11월까지의 시기를 말하고 잎이 지고 단풍이 들며 춥다고 쓸쓸한 느낌이 들고 추수가 끝나 텅 빈 논밭을 바라보면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며 내 머리에도 염색이 드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중년을 인생의 가을이라 표현하며 자식 농사가 추수까지 끝난 후 앞으로 다가올 노년, 즉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봄과 가을은 따뜻하고 쌀쌀하다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이 되면 마음도 멜랑콜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가을이 되면 왠지 마음도 추워지는 것 같고, 옷깃을 여미며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아싸 내년은 10살 이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봄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을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온도대가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쌀쌀하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되어 온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싹이 자라는 봄과 잎이 떨어지는 가을을 보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끼게 된 부분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봄보다 가을이 춥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봄 20도 vs 가을 20도, 왜 다르게 느낄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심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자연에서 보고 배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봄은 새싹이 자라며 새싹을 먹는 벌레와 초식동물이 자라며,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자라며, 그 육식동물을 사냥하면 가죽과 고기를 얻어 온 가족이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가을은 다시 날씨가 추워지며 채집이 끝나고 동물들도 숨어버려 남은 걸로 겨울까지 버텨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미지들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지며 쌓인 속담과 에피소드를 통해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옛말에 틀린 것 하나 없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하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같은 값이면 가홍치마, 값싼 갈치 자반 맘만 좋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쇳불도 단 김에 빼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빛 좋은 게살구, 이거 뭐야? 속담 엄청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골라 쓰는. 잠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심리적인 것 어느 정도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털이 나지 않습니다. 털을 잃은 대신 땀샘을 얻었습니다. 다른 동물들 눈에는 사람이 털 조가리도 없는 맨둥맨둥한데 땀은 오지게 흐르는 불쌍한 존재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털은 체내 열을 밖으로 방출할 때 엄청난 걸림돌이고, 땀샘은 땀을 통해 신체 내부의 열을 방출하는 엄청난 기관입니다. 뭐가 엄청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달리기를 그 어떤 동물보다 잘합니다. 치타 무시하냐고요? 잠깐 무시할게요. 동물들은 땀을 통해 열을 발산하지 못하고 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잠깐만 뛰어도 쉽게 지칩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선 혀를 내밀어 헐떡거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 치타도 300m를 뛰면 더 이상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털이 없는 데다 땀샘이 발달한 인간은 42.195km 마라톤을 뛸 정도로 오랫동안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봉주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온몸에 털이 없고 머리에도 털이 없습니다. 머리는 체온을 발산하는 주통로기 때문에 이봉주 선생님은 다른 마라톤 선수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게 잘하나. 이봉주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사람인 건 알았는데 또 사람마다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같은 온도인데도 누군 춥다고 누군 덥다고 하죠. 땀샘의 기능을 잘 발달시킨 평소에 운동을 하던 사람은 운동을 안 하던 사람보다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추울 때 체온을 더 방출시킵니다. 작은 사람보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키가 작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더 적응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키 작은 사람 소리 질러! 예!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피부 아래 지방이라는 KCC 시스템 창호 마냥 단열을 잘하는 단열재를 가졌기 때문에 추워질 때 내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적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뚱뚱한 사람 소리 질러! 예! 자, 여러분, 키 작고 뚱뚱한 사람은 싸질러! 예! 자, 하나 빼먹었네요. 뚱뚱한 사람은 대신 더울 때 단열재를 가지고 있어 열 방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땀을 오지게 흘립니다. 또한 땀샘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키가 작은데 뚱뚱하면서 지방이 내장 속속들이 파고들어 체구는 작은 어린아이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만큼 환경 변화에 최적인 사람은 없겠습니다.
같은 체구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아프리카 사막이나 북극의 원주민처럼 혹독한 조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부처럼 항상 차가운 물에 접촉하며 사는 사람들, 차가운 육류를 매일 취급하는 정육점 사장님들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덜 민감합니다. 북극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 정육점 사장님은 레전드겠네요. 오토체스가 아닙니다. 사람 내부의 브레인이나 신장, 위장, 대장 등 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바깥에 있다 보면 입술이나 손가락이 파랗게 질리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에 닥치면 혈류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혈관을 바짝 조여 신체 바깥쪽으로 통하는 피의 양을 줄이고 대신 내장 쪽으로 늘립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잘못되어 절단되어도 살 수는 있지만 내장에 손상을 입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주 냉철한 우리의 두뇌는 핵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 말단 부위를 포기하는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제 피는 외부로 쓸데없이 돌지 않으며 쓸데없이 혈액의 온도가 낮아지지도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가 자체적으로 떨리기 시작하며 열 생성 작업에 착수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뺨을 핥히는 겨울에 적응했다가 피부가 따뜻해지면 우리의 뇌는 혈류량과 심박수를 늘리며 땀샘을 확장시킵니다. 이미 추운 환경에 적응한 신체는 키는 작은데 뚱뚱해 지방이 속속들이 파고들었지만 체구는 작은 어린아이니 북극 이누이트족 정육점 사장님이 아니고서야 조금만 따뜻함을 느껴도 땀을 배출합니다. 가을에는 이미 더운 여름에 땀을 잘 배출시키기 위해 늘어날 대로 늘어난 땀샘과 혈류량과 심박수를 온도가 내려가며 조금씩 줄이는 과정을 겪습니다. 게다가 가을은 봄보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져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사우나를 떠올려 볼까요? 건식 사우나는 그런대로 견딜만 하지만 습식 사우나는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며 땀이 비 오듯 쏟아질 것입니다. 습도의 차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봄, 가을 모두 같은 온도임에도 이미 적응했었던 계절이 달라 봄은 따뜻하다고 가을은 쌀쌀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계절에 적응하기까지 10일에서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난다 TV를 통해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적응을 못했다. 이게 내 결론이다. 불쌍하면 구독까진 바라지 않으니 좋아요 나 하나 찔러봐. 좋아요가 100개가 안 되면 막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돌아옵니다.